자, 어디 할 차례냐면 136번 할 차례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는 것은 업무정지 사유를 암기도 안 했는데 이런 걸 물어봐요 지금. 1번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도장 얘기 나오면 개공일 때는 업무정지, 소공일 때는 자격정지. 그렇죠. 업무정지 맞습니다. 1번. 자, 2번은 최근 1년 내 중개사법에 의해서 과태료 한 번, 다시 과태료. 그러니까 과죠. 두 번 갖고 업무정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답 2번이야 그냥. 3번 누적돼야 뭐 되다고 그랬어요? 업무정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맞춰야지. 이러면 봐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시험 보고 온 수험생이 반응이 틀려. 어떤 수험생 와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데서 다 나왔다고 막 그래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떤 수험생은 똑같은 시험을 보고 왔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데서 하나도 안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이 엇갈리게 와요. 같은 시험을 보고 와서 같이 배워놓고 같은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그 응용력이 없으면 이거 보고서 안 배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다. 아까 이거 업무정지였죠? 네. 아 이거 몰라도 괜찮다니까 지금. 3번. 4번에 보니까 최근 1년 이내 겸업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했다.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건 14조 위반이야. 손기정 씨. 그죠? 뭐지? 겸자 나온 거 있었잖아요. 아까 손기정 씨 할 때 겸자가 언제 나왔었죠? 임시이사를 겸한. 그죠? 겸한. 그게 임등치 사유니까요. 등록 취소할 수 있겠다는 사유도 되고 등록 취소 안 했을 때는 업무정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잖아 지금 솔직히. 그래서 혹시 몰랐다고 쳐. 그래도 2번만 보면 2번이 두 번 갖고는 이거 과태료 두 번 갖고는 업무정지로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5번 확인설명서 4번 원본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은 준수하지 않았다. 요거. 그러니까 확인설명서를 갖다 보존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업무정지. 개공이니까 그런 거예요. 개공이 확인설명을 잘못했을 때는 500과. 개공이 확인설명서에 도장 안 찍거나 확인설명서를 갖다 보존 안 했거나 확인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그러면 업무정지고. 다시 한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을 잘못했다. 여기서 확인설명을 잘못했다고 하는 건 거짓말로 설명한 것도 들어가고 설명을 제대로 했는데 근거 자료를 제시 안 한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때는 500과. 보여? 지금 나온 것처럼 확인설명서를 안 줬다. 확인설명서에 도장 안 찍었다.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거 보존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업무정지고요. 이게 지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소공일 때는 좀 틀려지죠. 소공 요거일 때는 자격정지. 여기서는 이제 날인 안 했어요. 요것만 소공일 때 뭐예요? 자격정지. 그러니까 소공 무조건 자격정지네 보니까 이렇게. 요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5번도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아무래도 정답률이 좀 떨어집니다. 안 배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137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지역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 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야 되겠다. 지역농협이 특수법인입니다. 그럼 특수법인도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 중개업 하려면 원래 뭐예요? 등록해야 되거든? 그런데 지역농협만큼은 등록 안 하고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등록이 면제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틀린 거. 2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휴업기간 중에 있지만 개공은 개공이요. 동시에 임원이 될 수는 없죠. 이중소속 금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거.
3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했고요. 3번 시도의사가 공인중개사에 자격정지 처분을 했을 때 자격정지니까 시도의사가 하는 거죠. 다른 시도의사한테 통지하는 규정은 없다. 그렇습니까? 시도의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했을 때 다른 시도의사한테 보고하거나 또는 통지한다 그랬을 때 자격정지는 보고 통지가 없죠? 네. 자격 취소가 있는 거고 보고나 통지는. 그래서 3번이 요게 맞는 거. 4번 등록 결격 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안 지난 사람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용료로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다시 읽을게요. 결격 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자입니다. 거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장님으로서 양벌 규정에 걸려들어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 물고 그랬을 때 개공은요. 그때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판례죠? 네. 5번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기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과태료 기준은요. 과태료 기준은 뭘로 정해요? 기준 금액이었어요. 과태료니까. 과태료 기준은 뭘로 정하고요? 대통령령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말고 뭐가 있었죠? 업무정지라든지 자격정지 같은 거 있죠? 자격정지도 들어갑니다. 이런 정지처분. 스톱시키는 이런 정지처분이 있죠? 이거의 기준 기간은 여기는 이제 금액이지만 기간이겠죠? 그때는 뭘로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2번 시험에서 물어봤습니다. 이걸.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걸로 정한다. 이건 국토부령, 이건 대통령령. 이거 암기 안 하고 맞출 수는 없어 이거는. 암기하실 때 이제 이렇게 했었죠 우리가. 과태정국. 과태료 기준은 뭘로 정하고요? 대통령령. 과대정국, 독재, 타도, 그런 거 했었잖아요. 안 했어요 이거? 진짜 처음이에요? 네. 아니 이걸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독재 타도가 거의 일상화된 구호예요. 그래서 학교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이런 소리가 흘러나오니까 우리가 뭐 도서관에 책 끼고 공부하러 가면서도 독재 타도 이렇게 하면서 도서관 들어가는 거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독재 타도 과대정국 연상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지. 과대정국. 지금이 그런 정국 같아. 과대정국. 좀 있으면 안 싸우겠죠 이제. 과대정국. 이번에 국회에서 이런 구호 나왔잖아요. 독재 타도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모르세요? 국회에서 싸워가지고 이게 막 독재 타도 과대정국. 과대정국. 5번이 바꿔놨잖아요. 2번 나왔다고. 한 번 나왔으면 제가 과대정국을 안 해. 과대정국. 2번 나왔다고요. 5번. 틀린 거죠, 5번. 옳은 것은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은 2번? 3번이죠, 3번. 그렇죠? 규정이 없다. 여기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138번 보니까 자격정지 사유가 갑자기 나왔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몽땅 골라라. 지금 업무정지 사유고 동시에 자격정지 사유. 이것도 몇 번 출제됐어요.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는 요건 개공얘기고 자격정지 사유는 소공얘기죠? 네. 그런 얘기인데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자격정지 사유를 고르시면 돼. 왜냐면 업무정지 사유고 동시에 자격정지 사유를 골라라 그러니까 무조건 자격정지 사유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정지 사유를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인장을 등록 안 했다. 어떤 사유? 자격정지. 우린 자격정지 사유만 골라보자고. 니은번은요.
확인 설명서에다가 날인 안 했다. 아까 자격정지 사유 중에 마지막에 날인 안 했다 나왔었죠? 그럼 자격정지잖아요, 이것도.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 안 했다. 이것도 뭐예요? 자격정지 사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 뭐예요? 확인설명서를 우리 교부 안 했다. 교부해 줄 사람이 누구죠? 개공이 확인설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니까 소공이 확인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고 해도 자격정지 사유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얼번은 요것은 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도 볼 수 있어요. 리얼은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야.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이죠? 근데 요것들 가만히 보면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해요. 그죠? 1번은 인장 얘기죠. 도장 얘기 나오면 개공일 때는 업무정지, 소공일 때는 자격정지. 2번에 보면 도장 안 찍었죠. 두 번째. 개공이 도장 안 찍었다 그랬을 때는 뭐였어요? 아까 개공이 도장 안 여기 개공이 날인 안 했다 그럼 뭐예요? 업무정지잖아요. 예? 도장 안 찍으면 소공이 도장 안 찍었을 때는 자격정지고. 그러니까 니은번도 업무정지 사유도 되고 뭣도 되고 자격정지 사유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제 사실은 자격정지 사유다 해서 요 세 가지를 골라봤잖아 일단. 근데 이 세 가지가 답이 되려면 동시에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도장 나오면 이건 개공일 때는 업무정지, 소공일 때는 자격정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장 안 찍었을 때도 개공일 때는 뭐예요? 업무정지, 소공일 때는 뭐예요? 자격정지. 도장 안 찍은 것도 날인 안 한 것도 여기 들어가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이것도 날인 안 한 거예요. 거래계약서에 날인 안 한 거잖아요. 거래계약서 이번에는. 그것도 개공일 때는 뭐예요? 업무정지, 소공일 때는 뭐예요? 자격정지. 그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암기해서 맞추는 거지만 보통 이런 문제에서 답을 딱 고를 때 어쨌든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골라보셔야 돼. 거의 여기서 답이 결정이 돼요. 여기 답이 지금 보면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번이 되는 거예요. 자격정지 사유를 일단 암기를 하세요. 그것 갖고 일단 풀어보세요. 답을 골라보시고 밑에서. 자, 139번입니다. OX40쇼 이렇게 돼 있고 기억번. 갑이 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2달 있다가 폐업을 했고 등록증을 빌려주고서 2달 있다 폐업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2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폐업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2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했다. 그러면 이때는 폐업 전에 등록증 빌려준 걸 이유로 해서 등록 취소를 갖다가 해야 되겠죠. 폐업 전 위반 행위가 뭐죠? 양도대여니까 절등치잖아요. 근데 중간에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지금? 2년밖에 안 됐으니까 3년을 지워버렸네. 3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등록을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죠? 등록 취소를 해야 되죠. 왜냐면 양도대여니까 절등치니까. 대신 등록 취소가 되면 결격 사유 기간은 원래는 3년이지만 자발적으로 2년 동안 폐업했으니까 1년 빼고 나면 등록 취소했다는 결격 사유 기간은 실질적으로 몇 년이 되겠습니까? 2년이네. 1년밖에 안 되겠죠?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등록 취소해야 되겠다. 되죠. 근데 기업권에서는 뭐예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렇게 됐잖아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업무정 지금 오늘 기록을 세우실까요? 업무정지 처분을 왜 못하는 거예요? 절등치에서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데 지금 양도, 대여, 절등치 사유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렇게 2년 폐업했다 딱 하면 등록 취소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유지. 절등치니까 업무정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보면 이거 도대체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에? 여기 절등치 사유니까 영업정지를 못 때려요. 그거 물어보는 거라면 중간에 폐업하고 이 짓을 왜 하고 앉아있냐고. 바로 물어버리면 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물은 걸로 봤을 때는 등록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이거 물어볼 것 같아서. 왜 그래요? 이게 3년 넘어가면 이건 못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물으려고 하면 제정신 갖고 물어보면 등록 취소할 수 있어 없어를 물어야 제정신이야. 근데 갑자기 엉뚱하게 업무정지 그러니까 좀 황당했어 이거. 이게 절등치니까 영업정지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틀리긴 틀렸어 똑같이. 틀리긴 틀렸는데 물어보려고 하는 건 이거지 않을까 해서 답을 찾아도 뭐 엉뚱하게 이걸 물어봐요.
자기들 마음이지 뭐. 그 다음에 니은번 주의하셔야 돼요. 갑이 미성년자를 갖다 보존으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잘랐어요. 그러면 이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갖다가 이거 미성년자가 결격자네요. 미성년자를 결격자로 보는데 결격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못하죠? 왜 못하죠? 2달 안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밑에 있는 종업원이 고용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돼요. 그랬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해요? 2달 안에. 업무정지 사유. 임원이 결격 사유일 때는 이거 적어 놓으세요. 임원이 결격 사유일 때는 법인은 어떤 사유? 절등치 사유. 2개 구별하셔야 돼. 다시 한번. 임원이 결격자다 그랬을 때는 어떤 사유? 절등치. 밑에 있는 고용인이 결격자다 그랬을 때는 어떤 사유? 업무정지. 다시 나옵니다. 이 사례에 업무정지. 대신 이거든 즉시 그냥 등록 취소. 즉시 영업정지 때릴 수는 없죠. 2달은 참게 돼 있죠. 2달 이내 요 임원을 결격자인 임원을 안 자르면은 절등치. 밑에도 마찬가지. 2달 이내 밑에 있는 종업원을 해고 안 하면 업무정지. 2달 참아줘야 되죠? 이거 꼭 써주시고. 출제가 유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왜 틀린 거예요? 45일 만에는 바로 이 2달이 안 됐는데 영업정지 때릴 수는 없는 거예요. 45일 2달 안 된 거죠 지금. 기다려줘야 돼 2달까지는. 5번 디귿번 갑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있다가 폐업을 했고 1개월 이런 건 아무 의미 없고요. 이 사람이 지금 거짓 보고가 뭐냐면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얼마간 폐업했어요? 4년 폐업했으니까 이 사람은요 나중에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1년만 넘어가도 업무정지 못 때리잖아. 그렇죠? 근데 이 출제하신 분이 너무 많이 썼네. 4년 썼으니까 우리 시험 문제 저 수험생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안 생기잖아요. 2년 정도 했으면 좀 고민 이거 뭐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이렇게 고민할 텐데 4년이니까 고민을 없애줬어 그냥 아예. 그러니까 그냥 바로 못 하는 거지 무조건. 4년 정도면 얼마나 좋아. 출제위원 너무 훌륭해.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다 X인가요? 네. 정답 5번. 139번 문제를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면서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두셔야 돼. 140번 갑니다. 승계제도입니다. 1번. 폐업기간이 13개월이 됐어요. 이게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139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140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면서 발전을 해요.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훌륭한 문제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옛날 거보다는. 1번.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한 개공이에요. 재등록을 했는데 중간에 쉰 기간이 폐업한 기간이 얼마요? 13개월이면 한 달, 1년 넘죠? 근데 폐업자는 무슨 짓을 했죠? 업무정지 받을 짓. 그러면 재등록 이후에 업무정지를 때릴 수 없다. 이게 폐일업을 물어보는 거야.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못 때린다. 폐일업을 물어본 거라고. 13개월은 1년 초과죠? 두 번째. 폐업 전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맞죠?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승계? 효처 1승이죠. 효처 1승. 3승이 아니고 3번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폐업 전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폐업 전에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구만. 근데 중간에 폐업기간이 얼마 정도 있었던 거요? 3년 6개월이니까 3년 초과했죠? 그러면 등록 취소를 갖다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그죠? 근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X. 그 다음에 4번 폐업 전 개공에 대한 과태료 처분 효과는 부가처분의 효과. 너무 좋아. 효과라면 너무 좋아. 효처. 근데 9개월이 된 때는 승계된다고 돼 있어. 효처 1승 암기했는데 효처 갑자기 9개월이 나와. 그러면 이거 승계돼야 안 돼? 돼요. 응용할 줄 알아야지.
효처 1승이니까 1년간 승계 되니까 9개월 때 됐을 때는 9개월째 됐을 때는 승계가 되는 거지. 요게 맞네. 그죠? 효처 1승. 효처 9 나왔다고 X라고 하면 안 돼, 이거. 5번 재등록한 개업 공인회사에 대해서 폐업 전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니지. 행정처분 때릴 때는 폐업의 기간, 폐업의 사유 등등등등등 다 고려해요.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정답 4번. 마지막 141번입니다.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랑 그 다음에 사무소 수대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누가 자격 취소 권한이 있을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권한이 있죠? 국장 아니죠? 국장이라고 했으니 X죠.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썼다. 원래 개공은 등록해놓은 인장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 요건 인장 얘기니까 개공 얘기고 그러면 업무정지죠? 그때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의 기준기간은 3개월이다. 업무정지 기준기간을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거 업무정지 사유구나. 기준기간을 물어봤죠? 아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물어보긴 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걸 요것까지 암기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업무정지 사유도 암기 안 했는데 지금 요것까지 암기하겠어요 지금? 예. 100점 받으시면 안 돼. 한두 개는 틀려줘야지. 예?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가 가중해서 자격정지 처분을 했을 때는 그래도 절대 6개월은 넘을 수? 없다. 이건 틀렸네 그죠? 1번 3번 틀린 건 아시겠죠? 아 2번은 모르겠고 솔직히 근데 하여간 업무정지 사유인 건 해. 그 다음에 4번 임시 그러니까 이때는 등록 취소 해야 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그 임등치죠 임등치. 그러니까요 4번 지문은 일단 또 틀렸어.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5번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2년 아닌데 3년이죠. 아까 한 번 나왔었죠? 똑같이 2번 나온 거예요 지금. 5번도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더니 1번 확실히 틀렸지. 3번도 틀렸지. 4번도 틀렸지. 다 공부했던 거예요. 5번도 틀렸지. 2번 빼고는 다 공부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2번은 잘 모르겠는데 업무정지 사유이긴 하고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야. 2번을 찍고 나와야지. 시험 보고 봐가지고 선생님 가르쳐준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 기준기간 외우실 거요? 아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자 벌칙 갑니다. 벌칙 이제 겨우 벌칙 왔어요 지금. 벌칙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벌칙이 크게 2개죠. 하나가 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과태료가 있고 2가지 이렇게. 자 형벌 과태료. 요게 이제 3학년 3반짜리가 있고 1학년 1반짜리가 있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뭐요? 500과가 있고 100과가 있고 요것들 해보죠. 여기는 이제 무, 부, 증, 식, 상 2개.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등록자. 포상금 걸린 사람 2사람. 그 다음에 금쟁이 중에서 이렇게 있었죠. 아까 3학년 3반짜리 3명이 있었죠? 그거고. 그 다음에 1학년 1반짜리는 1학년 일반인 아닌 비양과 학생. 자, 임시이사. 임시이사직을 맡고 있는 틀렸습니다. 또 임시이사 2등 이소는 외자 이름이요. 수협에서 판매하는 사이다차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닌 자가 못 썼다는 얘기입니다. 3개나 있어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못 썼다. 그러면 다 1학년 일반. 이렇게. 자, B는 비밀 누설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양자는 양도되어. 그죠?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자, 받은 자, 싹 1학년 일반입니다. 요것은 천막 친 거. 그죠? 요건 사무실 2개짜리, 요건 2번 등록, 이중소속, 예, 전부 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금쟁이 중에서 초과보수, 협조행위, 판단을 걸치게 한 거. 그러니까 중개상물에 대한 매매업. 그 다음에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 이외의자의 정보를 개공 아닌 사람의 정보를 올려주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또는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했다. 요것이 거래정보 사업자가 1항 일반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네.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다 그랬을 때는 요거 했었죠. 자,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이렇게.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가만히 보면 협회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격 개시 명령은 사업자의 운명이다. 이게 사업자의 운명 이렇게 한다고요. 예. 협회가 운용 실적을 3개월 내에 공시할 걸 공시 안 했다. 협회가 국장의 개선 명령을 받고도 이행 안 했다. 협회가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 안 했다. 협회가 일반적인 감독상 명령을 받고도 안 지켰다. 개선 명령, 시정 명령, 일반적인 명령.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사업자의 뭐요? 운명. 그러면 사업자가 운영규정을 갖다가, 요 운영규정 얘기죠? 운영규정을 갖다가 승인받을 걸 승인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했다. 이것도 500과. 이건 명령 등 위반입니다. 이것처럼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안 들어먹었다. 누가요? 사업자가. 전부 다. 근데 이제 요거 뒷부분을 자세히 암기 안 해도 사업자입니다. 협회입니다. 그랬을 때는 위반행위가 나오면 대부분 500과예요. 앞표를 잘 봐두셔야 돼. 요게 중요하죠.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은 뭐예요?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은 거죠. 연수교육 안 받은 거 500과. 누가 안 받은 거죠? 개공이랑 소공이. 설자는 뭐예요? 설명을 잘못한 거. 누가 설명을 잘못한 거죠? 이때는 개공만. 그죠? 앞에가 개공하고 소공이에요. 뒤에는 개공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는 500과다 이 말이고. 이거 개공 얘기입니다. 아까 소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뭐예요? 자격정지였었죠. 아까. 예. 자, 100만 원의 과태료. 자, 백화점 손님들이 반한 이 휴게실의 명칭은 자, 부표옥이다. 예. 손님들이 반한 이 휴게실의 명칭은 부표옥이다. 손자가 뭐죠?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줄 걸 설명해 주지 않거나 이렇게. 그러면 관계증거사본을 교부할 걸 교부 안 했다. 요러면 100과. 반자는 뭐죠? 2개나 나오는데 자격 취소 당했을 때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등록 취소 당해놓고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반납 안 했다 반자 이렇게 나오면 7일이죠. 전부 다 100과. 2는 이전 신고 안 한 거. 그죠? 휴자는요? 휴업신고, 폐업신고 이런 거 안 한 거. 개자는? 걸어둘 의무, 개시 의무 위반. 명칭은요? 명칭 사용할 의무 위반. 명칭을 사용할 때 그 방법은 2가지가 있었죠? 사용할 의무 위반인데 2가지가 뭐예요? 명칭 사용할 의무. 방법 2가지가 있죠? 하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 하나는 또는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게끔 쓰십시오. 의무죠, 의무. 안 지키면 100과. 부칙개국은 사무소 명칭을 쓰는 방법이 몇 가지요? 한 가지.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안 된다. 썼다가는 100과. 표시광고를 갖다 할 때 뭐 빼먹은 거죠? 네. 표시광고 할 때 상호나 사장님 이름을 빼먹으면 표시광고를 잘못한 거. 이때는 100과. 예? 옥자는 뭐죠? 옥외 광고물. 옥외 광고물 하면 떠오르는 게 간판. 그래서 간판 나오면 간판 실명제를 위반했다. 그래서 100과. 됐어요, 지금. 자, 142번에요. 1학년 일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거 했습니다. 자, 142번에 1번은 뭐예요? 2개의 사무소에 소속되었다고 나오죠? 소속. 이소니까 어디에 들어가? 이소, 여기네요. 그 다음에 2번은 양자 나왔죠? 양, 요거네요. 1학년 일반. 예.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2등. 그죠? 이중 등록도 1학년 일반인데 이것도 1학년 일반. 4번은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 누구예요? 요 사람입니다. 그것만 3학년 3반.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요 3학년 3반만 잘 암기하고 계셔도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게 돼요. 밑에 있는 거요.
같은 거, 법정형이 같은 거. 3항 3반, 1항 1반.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143번은 기억번. 이중 등록이다. 그건 뭐야, 이거? 그렇죠. 1항 1반. 니은번은요? 직자에다가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되죠? 3항 3반짜리입니다. 직접 거래. 디귿번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임시. 1학년 1반. 리을번 어디에 동그라미 치고요? 리을번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거. 이소죠. 이소. 여기요. 이소. 여기. 1항 1반. 마지막엔 또 나왔네. 등록하지 않고 중개반 사람.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3학년 3반. 그러니까 여기서 법정이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니은번하고 니은하고 미음번 그러면 이것도 법정이 같은 거예요. 나하고 마. 3항 3반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나와도 답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기억? 가다라죠. 정답은 2번이 됐어요. 그러니까 법정이 같은 것은 디귿 아니 저기 아까 니은하고 미음이 나와도 답인 거예요. 3항 3반이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이제 그게 없으니까 2번이 된 거고. 144번 갑니다. 1학년 1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또 나왔네. 그죠? 동그라미 1번은 어떤 글자를 딴 것이에요? 아닌 자로서 쭉 나왔잖아. 아닌 비양. 그죠? 니은번은요? 아닌 거기다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 한 거죠? 아닌 자 거기 1항 1반짜리입니다. 디귿번은 어떤 글자인가? 아 이것도 아니잖아요. 아 너무 쉽네. 응? 아닌 자 어쩌고저쩌고 1항 1반. 자 4번은요? 어떤 글자가 핵심? 양? 증서죠, 증서. 증서. 요거요, 증서. 예. 이게 3항 3반. 예. 5번은 어떤 글자 딴 거? 양자를 옆에, 양도되어 그거예요. 옆에 쓸 수 있어야 돼요. 양도되어가 5번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양도되어다 그랬을 때 거기에는 뭐 또 있냐면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거. 그것도 요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입니다. 양 5번도. 1항 1반짜리죠? 그러니까 1학년 1반에 안 들어가는 건 4번이죠. 증서. 증서란 글자. 응? 자, 145번 갑니다. 또 비슷한 거. 1항 1반. 골라라. 기억번은 어떤 글자를 딴 거예요? 아닌 자. 아닌 자 되게 내네. 그죠? 1항 1반. 아닌 자가 뭐 썼다. 이렇게. 니은번은 어떤 글자 딴 거? 2등. 2등이잖아요, 지금. 2등. 1항 1반이죠. 뭐, 이소라고 해도 똑같습니다만, 어쨌든. 1항 1반. 디귿번은요,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갖다가 공개했다. 2죠, 2. 사이다차 할 때 2자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정보를 공개해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했다. 이 외의 자의 정보를 공개해줬다. 사이다차 할 때 2. 1항 1반이죠? 다 1항 1반인가요? 아, 리을번은 직이죠, 직. 3학년 3반.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출제가 되면 3학년 3반 저 5개, 저거 암기해버리면 거의 맞추는 문제가 되겠죠? 네. 자, 146번 갑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개공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물어봤어요. 1번은 어떤 글자를 딴 거죠? 이전 신고 안 했다. 10일 내 이전 신고할 건 안 했다. 백과. 니은번은요? 개, 휴게실 할 때 개자. 개시의무 위반했다. 백과. 3번은요? 연수교육을 갖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았다. 이건 500과네요. 이게 답이겠네. 4번은요?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안 썼다. 그런 얘기는 명칭 사용할 의무를 위반했다. 그런 뜻이죠. 백과? 그 다음에 5번은요. 옥외, 광고, 옥자 나왔어요. 옥자. 시험지에서는 우리가 옥자를 보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간판이 아니고. 옥자 나오면 옥외, 광고물. 그 같은 말로 간판. 간판 나오면 간판, 실명제. 이렇게. 백과입니다. 그것도.
자, 147번 문제요. 징수권자 연결이 틀린 것은 그랬죠. 이거 징수권자일 때요. 잠깐 보면 과토를 매길 때 제일 윗선이 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과토를 매기는 거 이렇게 세 단계고, 근데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죠. 국장이다 그렇게 되면 국장 같은 경우는 요것은 협회라든지 그런 뭐 사업자, 높은 사람, 협회나 사업자, 요것은 무조건 500과가 됩니다. 두 군데는 협회나 사업자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과토를 물린다 그러면 500과도 있고 뭐요? 100과도 있는데, 자, 여기서 상대방 500과 과태료 되는 것은 요것은 요거죠. 연수교육을 받을까 안 받은 거죠. 연수교육 받을 사람은 누구게요? 그러면 개공이랑 소공료 안 받으면 500과. 누가 과태료 물려요? 시도지사. 등록관청 아니고 여기가 핵심. 자, 밑에 100만 원의 과태료 물리는 것은 반납을 안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를 당해놓고 자격증을 반납 안 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100과. 누가 물려요? 자격증 반납 안 한 거니까 시도지사.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거 요거. 등록관청이 과태료 매긴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과태료 매기는 것도 위하고 똑같이 500과가 있고 그 다음에 100과가 있고, 그런데 500과 요것은 어떤 경우에요? 설명을 잘못했다. 설명을 잘못했어요.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는 500과인데 이건 누가 설명을 잘못한 걸 얘기합니까? 개공이. 여기는 전부 다 개공밖에 없어요. 사실은. 개공이 설명을 잘못했다. 그랬을 때는 500과. 누가 물리죠? 등록관청이. 이게. 나머지 이제 100과는 사유가 너무 많죠? 백화점 손님들이 반한 이 휴게실의 명칭은 부표옥이다. 이때도 보면 반납 안 했다 반자 나오면 100과가 있어요. 이때는 뭘 반납 안 한 겁니까? 등록증을 개공이 등록 취소당해놓고 반납 안 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100과인데 누가 물리죠? 자격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시도지사가, 등록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뭐 그런 거니까. 147번에서요. 틀린 것은 한번 골라보시면 돼요. 개시 안 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니까 100과예요. 액수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건 누가 물리죠? 등록관청. 이전 신고 안 했을 때도 이것도 100과입니다. 이것도 등록관청. 3번에 보면 문자를 안 썼다는 얘기는 명칭 사용 의무를 위반했다는 얘기네요. 100과입니다. 누가 물리죠? 등록관청. 그런데 이제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 안 했다는 얘기는 요겁니다. 손자. 설명 안 했다는 거요. 그 100과죠? 누가 물리는 거예요, 이거? 시도지사가 아니고 등록관청. 개공이 이걸 중개 완성됐을 때 보증 내용을 설명하게 돼 있죠, 개공이. 개공이 설명 안 했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4번이 틀린 거고요. 5번은 운자죠, 운. 운영규정을 위반 안 했다. 아까 여기 운자. 그러면 이것은 사업자 얘기니까 누가 물려요? 국장이. 사업자는 국장이요. 다음 페이지도 골라보십니다. 공시 안 했다. 누가 공시하는 겁니까? 공개사업이니까 협회죠. 공시 안 한 사람이 누구예요? 협회니까 누가 물려요? 국장이. 액수는 협회니까 무조건 500과. 2번은 징계해임 요구를 이행 안 했다. 개선명령을 이행 안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 안 했다. 같은 의미예요. 이때도 500과. 누가 물리죠? 협회니까 국장이. 연수교육 안 받은 거 요것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500과죠? 누가 물려요? 시도지사. 3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4번 같은 경우는 변경신고 안 했다, 휴업신고 안 했다, 100과고, 액수도 알아두시고, 누가 물리고? 등록관청. 5번,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것은 설명을 정확히 안 한 사람이 개공이다, 그러면 500과야. 개공이라고 딱 전제가 돼야 돼요. 500과인데, 이건 누가 물리죠? 개공이니까? 등록관청. 하나 질문 드려봐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개공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등록관청만 할 수 있다. 개공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등록관청만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왜 X인데요? 그죠? 개공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등록관청이 하는 게 대부분인데 연수교육을 안 받거나 뭐 이랬을 때는 누가 때리죠? 시도지사가 때리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100% 등록관청은 아닌 거예요. 개공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때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자, 2편 앞부분까지 보고 쉴 거예요. 거래신고제도인데
자, 문제 바로 갑니다.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개공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되겠다. 지자체가 토지를 갖다가 매수했다.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누가 해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거 맞죠? 단독 신고잖아요. 이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면 부동산 등에 대해서 큰 틀이 자 거래를 했을 때는 관청에다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시고요. 그 신고에 따라서 이제 신고 필증이 나올 텐데 그 신고 필증 갖고 등기를 치십시오. 예? 이전 등기 하세요. 근데 등기 내는 것과는 별도로 신고된 게 맞는지 사후적으로 검증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검증 결과를 세무서로 보내갖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서 세금을 물릴 거예요. 이게 실거래가 신고제도인데 이때 신고할 때 보면 누가 신고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이때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서 소개한 개공이 있을 때는 개공이 신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거. 이때 신고는 어떻게 해요? 공동 신고. 공동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근데 100% 공동 신고 아니죠?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지요. 어떤 경우예요? 일방이 거부했을 때 하고 또 한 가지가 국가.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그게 1번이잖아 지금. 단독 신고할 수 있는 예매. 네, 그거. 그래서 지자체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해야 된다. 요거 얘기합니다. 두 번째 거. 예. 2번 개공이 공동으로 토지 매매를 중개해서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겠다. 토지 매매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부동산 등은 사실 토지하고 건물하고 그 다음에 공급 계약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지위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거래라고 하는 게 매매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토, 건, 공지, 매매 이렇게 기억했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한 겁니다. 토지에 대해서 매매 지금.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겠죠. 신고를 할 때는 개공이 소개시켰을 때는 개공이 실거래가 신고가 있어. 근데 이게 공동중개다 그랬을 때는 공동중개한 개공이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해서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요 2번이요. 3번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 신고를 하고 필증을 받았을 때는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요게요. 신고 필증을 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의제. 3번이죠 이거? 잘 나옵니다 이것도. 4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경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네. 거래신고 대상입니다. 네. 공급계약을 체결한 지위, 요 지위 있죠 지위. 지위를 뭐 했다고요? 매매. 그럼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이 공급계약은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공주택특별법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것도 있고 도시개발법 그런 것도 있고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암기한다기보다는 그런 걸 좀 들어두시면 돼요. 분야에 관한 법률 이런 거. 택지개발촉진법도 있습니까? 택지개발촉진법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런 것도 있었죠? 들어는 보셨죠? 요거 틀리게는 잘 안 될 겁니다만 하긴 그런 게 있다. 5번은 틀리게 냈는데 어떻게 냈어요? 이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공급계약을 체결한 요 지위를 매매했을 때 거래신고한다 이건데 맞잖아요. 아니 틀리잖아요. 왜 틀려요? 끝에가 아니다 이게 반대말 써놓은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쉬워요. 4번. 5번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 조건기한도 신고해야 되겠다. 여기요 신고사항에 대해서 암기한 거 있었죠. 그래서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 이게 어디에 써져 있는 낙서냐면 조계사 입구에 써져 있는 낙서입니다. 이 조가 뭐예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지금 7가지 또는 9가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조건기한이에요. 지금 나온 거. 조건기한이 있을 때는 조건기한을 신고사항에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지금 요거만 합니다. 5번 맞는 얘기예요. 틀린 게 몇 번? 4번. 자 2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공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제출해야 되겠다. 여기요. 이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당사자는 그때 신고무가 없죠. 어디에다 신고합니까? 이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신고관청. 그런 얘기니까 맞는 거네요.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공동중개한 개공 한 명의 명의로 해도 된다. 아니잖아요. 아까는 맞게 한번 나왔었고 이번엔 틀리긴 했죠 지금. 예. 3번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모두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 중개 대상 물건은 토지요, 건물요, 임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임목은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임목이라든지 광업 재단이라든지 이런 거 공장 기단은 중개 대상물에는 들어가지만 거래 신고 대상 물건에는 안 들어가죠 얘네들.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을 갖다가 중개했다 거래했다 그랬을 때 모두 거래 신고무가 있다고 하면 X. 임목이나 광업 재단이나 공장 기단은 빠져야 되니까 2번까지 풀고 실 거예요. 3번 그다음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그때는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공이 대행할 수 있다. 단순하게 내는 거예요. 있다 하면 없다로 내는 거예요. 그죠? 대행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상 딱 보면 방법상 크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제출 아니면 제출 대행이라는 방법이 있죠. 제출 대행 이렇게 제출 대행한다. 이건 직접 제출. 직접 제출할 때는 방문해서 하는 방법도 인정이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문서로 인터넷 신고하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 제출 대행이라고 했을 때는 뭐만 인정이 됩니까? 방문만 인정이 되고 이때 전자문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제출 대행할 때 누가 제출 대행 자격이 있냐 그랬을 때 당사자가 신고무가 있을 때하고 개공이 신고무 있을 때 좀 틀린데 개공이 신고무가 있을 때는 위임을 받은 누가 제출 대행 자격이 있겠다. 위임을 받은 콕 집어서 누구요? 소공이다. 그죠? 제출 대행 자격이 있죠? 네. 보조는 어떻습니까? 보조. 안 돼요. 제출 대행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지난주 공부할 때 매수신청 대리인 같은 경우에 입찰법원에 입찰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여기 제출 대행은 소공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가 있다. 일단 차이점이죠. 마지막 5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거래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외국 사람이 했어. 그러면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 요것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요. 아니죠. 요거 하게 되면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센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5번은 틀린 거네. 맞는 것은 3번, 4번, 5번 다 틀리고 1번이 맞죠. 1번. 2번도 틀렸으니까 자 쉬었다가 나머지 합니다.